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필입니다. 역대급 변화와 역대급 판매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14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4의 카메라 섬 소식과 디자인 최종 동결 소식, 위성통신 소식, 그리고 터치 아이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 14의 카메라 섬 관련 소식입니다. 밍치고아가 남긴 트윗에 따르면 아이폰 14 광각 카메라에 4,800만 화소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6s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1,200만 화소를 적용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14 시리즈에 탑재될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는 대각선 길이가 25에서 38% 정도 더 커지고 렌즈 높이도 5에서 10% 정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경쟁사의 경우 훨씬 높은 화소 센서를 탑재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1,200만 화소를 유지해왔던 애플은 어째서 갑자기 4,800만 화소를 적용할 생각을 했을까요? 밍치거가 추가적으로 남긴 트윗에 따르면 아이폰 15에 잔망경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잔망경 카메라는 얇고 작은 스마트폰 안에서 카메라 모듈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삼성에서도 S20에 같은 메커니즘인 잔망경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100배 줌을 주요 마케팅 요소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잔망경 카메라를 탑재한다면 화소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광학식 확대 외에도 소프트웨어 확대 방식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구조상 렌즈를 잔망경 방식으로 배치한다고 해도 광학식 확대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는 확대를 병행합니다. 실제로 렌즈가 움직여서 확대되는 광학식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식은 이미지를 잡아 늘려서 그대로 잘라 사용하기 때문에 화질에 대해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높은 화소로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면 적은 화소일 때보다 이미지가 가진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확대 시에도 더욱 유리해집니다. 아이폰 14 카메라 센서에 4,800만 화소를 적용하는 이유도 아이폰 15에 탑재될 전망경 카메라를 미리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800만 화소를 적용하게 된다면 8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펙이 충족되기 때문에 8K 영상 촬영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과연 어떤 카메라 성능으로 출시가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프푸의 공급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이폰 14는 엔지니어 검증 테스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력 높은 유출가인 란즈크도 아이폰 14가 EVT 단계에 들어선 것이 디자인의 최종 동결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CAD 도면대로 출시될 확률이 높아진 것인데요.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전작들과 달라진 점이 크게 눈에 띄진 않았으나 애플의 아이폰 신모델은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죠. 계속 말씀드렸던 알약 펀치홀의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나오게 될지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 위성통신 소식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아이폰 13 출시 몇 주 전부터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되긴커녕 거론조차 되지 않았었죠. 자, 하지만 9to5맥의 소식통들에 의해 전해진 바로는 애플이 해당 기능에 대해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제품을 시험하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그 시스템은 스튜이라는 암호명으로 내부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애플이 개발 중인 위성통신 기술은 특정 5G 칩을 이용하여 LTE와 5G 같은 이동통신 없이도 위성으로 통화나 메시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일상에서 쓰이기보다는 전파가 잡히지 않는 숲속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전파 송수신이 미흡한 나라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게 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능이 아이폰 14에 적용된다면 깊은 숲속에서 다쳤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길을 잃는 등 혹시나 존재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도 손쉽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 소식입니다. 밍치고가 트윗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애플은 향후 2년 내에 화면 내장 터치 아이디를 탑재한 모델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에 작성한 연구 노트에서 빠르면 2024년 애플이 화면 내장 터치 아이디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 뒤에 본인의 예측을 번복했습니다. 과연 6개월간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터치 아이디는 아이폰 5S부터 탑재되어 왔었죠. 하지만 아이폰 X의 발표와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된 페이스 아이디로 인해 더 이상 플래그십 모델에서 터치 아이디를 찾아볼 수는 없게 되었죠. 하지만 2020년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는 반쪽짜리 기능이 되어버렸죠. 페이스 아이디가 실행된 상태에서 잠금을 해제하려면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야 했기 때문에 수고스럽기도 하고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페이스 아이디의 실용성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해결하고자 여러 방법을 고안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유출감이 분석가들은 페이스 아이디가 이미 안드로이드 시장 내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화면 내장 지문인식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왔었죠. 하지만 애플은 화면 내장
내장 지문인식이 아직 아이폰에 탑재되기 이르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이폰의 잠금 해제 방식은 조금 색다른 방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iOS 14.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워치 잠금 해제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iOS 15.4 업데이트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폰의 화면 내장 지문 인식이 언제쯤 탑재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알리아콜 디스플레이와 화면 내장 터치 아이디가 함께 탑재되었다면 정말 역대급 시리즈 변화였겠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4의 카메라 소식과 디자인 최종 동결 소식, 그리고 위선 통신 소식과 화면 내장 터치 아이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대되는 핵심 기능들이 차기작으로 밀리는 모습은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4 시리즈에 들어갈 새로운 기능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모습이라 정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폰 14의 국내 사전 예약 관련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